아주 우리 5,000년 역사상 최대의 그 행복한 시기가 일제 시기라고 써놓았어요. 2025년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 9종이 심의에 통과했는데요. 이 9종의 교과서에 대한 그 문제들을 시리즈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나온 교과서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 모든 9종의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시한 편수 지침에 따라서 다 쓰여졌기 때문에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죠. 그런데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19세기 말 대원군 때까지를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그 다음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그 다음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해가지고,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의 첫 번째가 개항, 일제로부터 강제 개항 당한 거를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의 첫 번째로 씀으로써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전체 틀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한국학력평가원이니 뭐니 할 거 없이 전부 폐기되고 다시 쓰거나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로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1권에 담긴 식민사학 요소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권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권 중에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운동 중에 그 네 번째 항목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그 중에 첫 번째가 도시와 농촌의 변화, 이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식민사학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식민지 근대도시의 빛과 그림자, 딱 제목 보세요. 근대도시, 식민지 근대도시, 식민지 아주 근대가 됐다는 거죠. 빛과 그림자 하면은, 빛과 그림자를 써놨으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빛에 초점이 있는 거죠. 식민지 근대도시,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근대도시에 있는 거죠.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에 일제 강점기까지, 이게 역사의 한 완성이라는 거죠. 일제한테 강제 개항당하고 일본한테 점령당한 것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서울과 평양 등 전통적인 행정도시를 비롯하여 개항장인 인천과 부산, 원산 등이 근대도시로 바뀌었고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건설된 경부선, 경의선 등 철로로 인해 대전, 신의주 등이 새로운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일본과의 쌀 교역이 증가하면서 군산, 목포 등의 항구 도시가 발전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한반도 북부의 함흥과 청진 등 공업도시가 발전하여 한반도 남부와 북부 간의 상업구조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냥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식민지 근대화 관점으로, 칭송하는 관점으로 쓰여졌는데요. 일본이 철도 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통 지역들은 다 빼놓고, 예를 들어 충청도에 철도 놓으려면 오랜 가명이 있던 공주에 놔야 되는데 공주는 제껴놨죠. 왜냐하면 공주에 전통적으로 살던 양반들을 비롯해서 그 민중들이 일제 식민 통치를 갖다가 저항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지역은 빼놓고 낙후시키려고 빼놓고 한 걸 갖다가 대단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생활양식의 변화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의 의식주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료와 학생들의 제복은 서양식으로 바뀌었고, 서양식 복장을 차려입고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모던 보이가 등장하였다. 아주 일제 식민지 만세죠. 식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었는데, 도시의 상류층은 일본에서 들여온 조미료와 청량음료 등을 즐겼고, 외국의 다양한 음식도 영업하였지만, 그 다음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주택의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식 2층 양옥이 문화주택과 개량 한옥이 상류층의 가옥으로 등장하였다. 아주 우리 5,000년 역사상 최대의 그 행복한 시기가 일제 시기라고 써놓았어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이야기하다 보면, 만약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 이런 종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거나 낫지를 이렇게 칭송하면 감옥 가거나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침투해가지고 뭔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
조선번역원 뭐 이런 데 다 차지하고서는 이따위 나라 팔아먹고 역사 팔아먹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교과서에 써놨냐면 화학조미료 광고를 그려놓고요. 일본에서 발명한 화학조미료는 일제강점기에 크게 인기를 끌면서 냉면, 곰국 등 국물 요리가 많은 우리 음식의 맛을 바꾸어 놓았다. 일본에 당시 아지노모토라 그랬죠. 이 아지노모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먹는 냉면, 곰국 우리 맛 아니에요. 다 이게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음식평론가들이 이거 보고 음식평론가나 나주에 곰탕 유명하잖아요. 나주에 곰탕하는 분들이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천재교과서도 보세요. 또 제목 새로운 근대도시가 발달하다. 새로운 근대도시 개항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개항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역사를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문을 열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걸 갖다 역사의 한 그 선순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대도시가 성장했다. 전국적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철도교통의 중심지에 도시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항만도시로 발달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북부지방의 공업도시가 발달했다. 도시에는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만든 신장로가 놓이고 전차, 버스, 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증가했다. 전차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도시에는 전신과 전화가 보급되고 콘크리트와 석조로 된 건물이 증가했으며 번화한 상점거리와 백화점이 들어서기도 했다. 아니 이게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했냐고요? 이게 전부 다 자기네 식민 통치를 위해서 했지. 그 다음에 천재교과서는 참 희한한 발상을 했는데 요 사진들이 뭐냐면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일제 때 다닌 걸 써놨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역사 둘레길 중에서 문화전파의 수단 이렇게 하면서 철도를 갖다가 옹호하는 게 뭐라고 썼냐면 철도역이 들어선 곳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또한 기찻길을 따라 여행하는 철도 관광과 수학여행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은 만주까지 놓인 철도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펑텐, 봉천까지 다녀왔다. 아주 일제 때 학생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운동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왜 이렇게 훌륭하게 철도를 타고 봉천까지 갔다 오는 이 훌륭한 왕의 지배통치, 조선 총독의 지배통치에 저항해서 광주 학생운동 왜 일어났어요? 다 감옥에 두고 때려 죽여야 되죠. 이 만주까지 연결된 철도에 여러 일화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이건 이제 천재교과서의 내용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은 지금의 단동이죠. 옛날에 안동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이제 압록강 철교를 타고 신의주로 오는데 그 압록강 철교에는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반드시 올라타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이미 검문해서 체포에다가 무수히 많은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받다 죽고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유명한 사회주의사로 말하면 박화정과 김다냐하고 임원건 그 삼총사가 바로 그거 타고 오다가 안동에 가면은 이륙양행이라고 그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 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영국 식민지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 독립운동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안동의 이륙양행을 갔다가 그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 지부로 사용하고 거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박한영 비롯한 세 사람도 거기 들어오다가 체포돼가지고 1년 6개월 감옥 살고 아주 부지기수예요. 철도로 굳이 쓰려면 그런 이야기를 써야지 무슨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신의주에서 봉천까지 갔다 온 이따위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 리베르 출판사라는 데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일제강점기에는 영화,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서구 문화가 소개되면서 대중문화가 유행하였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옷차림이나 장식, 머리 모양 등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치와 향락만 좇는 것처럼 여겨져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마디 끼워넣었죠. 근대 문물의 도입, 근대의식의 확산. 그냥 다 근대죠. 근대의식의 확산 등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의식주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의생활은 관료나 학생을 중심으로 양복과 양장이 유행하였다. 우리 거 입는 사람들은 다 전근대란 이야기예요. 식생활에서는 짜장면, 호떡, 어묵, 우동, 빵,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었고 요리집이나 양식당 같은 외식업이 대중화되었다. 양조간장이나 화학조미료를 넣은 요리법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주생활에서는 1920년대 이후 개량 한옥, 문화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영단주택이 공급되기도 하였다. 아주 일본 식민 통치 아주 훌륭하죠. 이 독립운동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데 왜 독립운동 합니까? 이건 리베르 출판사 2권 55쪽에 나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민족문화 수운동 부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한국사를 왜곡했다고 써놔요. 그러면서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이 이에 맞섰다고만 써놔요. 그런데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병도, 신석호 등이 한국사 왜곡에 앞장선 얘기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일체 한마디를 안 씁니다. 그 역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민족주의 사학,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월북했죠? 남은 거는 뭡니까?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병도, 신석호, 이 식민사학자들이 이름을 갖다가 뭐로 바꿨어요? 실증사학으로 딱 바꿔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거의 뭐 99.9%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국 각대학 사학과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 지침을 만든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요즘은 한국고전번역원 이란 데도 또 한몫 껴가지고 얼마 전에 번역사업이라고 뭐 한다는 거 보니까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전부 다 반대사관 거만 그 번역하는 걸로 공고 내고 했던데요. 그 핵심 주범인 이병도, 신석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실증사학자들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월북하고 그래서 북한의 역사학계와 우리 역사학이 아주 뿌리부터 시작부터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제가 식민사학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마치 속으로는 이병도, 신석호 이들도 마치 독립운동한 것처럼 써놓고 싶은데 이제는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9종의 한국사 이번 검정 통과된 모든 교과서가 다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식민사학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그 한국학력평가원 이거 하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대동소이한 거 가지고 마치 우리 역사 제대로 쓴 것처럼 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온 국민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과서를 갖다가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편수지침,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뜬 편수지침, 그동안 이런 편수지침에 관여한 인물들 전부 다 처벌하고 이러한 편수지침을 내린 기관 이거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편수지침을 내리는데 이런 기구를 갖다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국민들이 대오각당해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미래 지속성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